자, 그런데 2001년 9.11에는 9월 11일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예, 저는 그때 9.11 버지니아 집에서 제가 그날 쉬는 날이었는데, 예. 아침에 그 펜타곤이 폭격받았다는 소리 듣고 바로 나가서 그때 예. 그날도 펜타곤 9.11 공격받은 걸 제가 취재했습니다. 펜타곤, 예. 예, 비행기가 펜타곤의 5벽 중에 하나를 뚫고 들어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주 저공비행으로 왔을 예. 때죠. 그러니까 5층 건물인데, 그 건물이 수도고 건물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를 갖다가 이렇게 흡수해버렸습니다. 충격을.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바깥에서는 이 파괴가 많이 안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엉망으로 돼버렸어요. 예. 거기서도 100한 수십 명이 죽었죠. 예,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 현장에 도착해서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미국이 전쟁을 습격받았구나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바로 펜타곤 국방부인데 국방부에 헬리콥터가 계속 뜨고 군인들이 총 들고 나와서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건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진주만. 그렇죠. 그럼 예. 본토는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하와이도 그 미국 영토니까. 예. 진주만 공격 이후로 첫 공격받은 거예요. 이 9.11 테러는 뭐 텔레비전으로 중계되고 그 타워에서 막 떨어지는 것까지 다 중계되고 가장 사진에 많이 기록된 사건이죠. 그렇죠. 예. 이제 디지털 시대에 와서 저희 사진기자들 옛날에 3사람의 일을 한 사람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암실 작업이나 이제 캡션 쓰는 거나 사진 편집을 한 사람 1인 3인역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생산력이 올라가서 예. 저희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9.11 테러 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위기 때는 미국 사람들이 지도자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죠? 네. 그때 부시 대통령이 또 근사한 연기도 하고 네. 또 그 며칠 뒤에 보니까 내셔널 카세드랄입니까? 네. 거기서 또 이 기도회도 하고 네.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딱 단결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National Cathedral of Washington이라고 해서 거기는 그 종교 구분하지 않고 이제 국가적으로 모여서 이 기도를 드리는 곳인데 거기에서 명령서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게 굴복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위기가 있을 때 대통령이 지도력을 보여주는 게 미국의 대통령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들 평가했죠. 우리로서는 조금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부시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9.11 테러가 나고 그다음에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으로 확대되니까 관심이 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핵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로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문제를 꼭 미국한테 해결해달라고 기대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반도에 있는 일은 한국 사람들이 해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미국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전 세계의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이상의 기대를 미국한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확한 아주 뼈아픈 충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과거처럼 약한 나라도 아니고 그죠? 당연하죠. 북한의 50분에 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2배나 되고 하는데 미국 보고 핵 문제 해결해 달라느니 주한미군 빼갈까 겁을 낸다는 게 이게 참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 해서 중공이나 러시아 영향권에서 벗어난 오히려 그쪽을 새 군대로 떼어놓은 역할을 그런 결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나서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좀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핵의 제1차 타격 목표는 남한이겠지만은 북경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어렵게 생각한다? 그러면 북한이 상당히 중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주적이니까 북한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단 한 가지 정책 결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북미하고 이렇게 외교를 쳐버리면은 그런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지킬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로 해야 되고
핵 문제 나올 때마다 설마 김정은이가 속였느냐라는 생각,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러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계속 북한에 끌려가는 이런 조금 뭡니까 살찐 돼지처럼 행동하고 야윈 늑대 같은 북한한테 떨어먹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걸 아주 근사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자, 부시 다음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인데 오바마 때도 취재를 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 마지막에 2007년도,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부시 정부에서 행정부에서는 이 의회한테 이 큰 기업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할 때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취재했었는데 그때 이제 재무부 장관하고 그 미국 연방 은행장 그다음에 뉴욕 연방은행장들이 세 사람이 그 순서로 금융위기가 왔다고 발표를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1930년대 불황을 연구하신 연방은행장이 그 상황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이 된 거죠.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요즘 학자들은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항상 correction, 항상 이렇게 cyclical해서 바뀌고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예방해서 미국에서 더 이상 자본주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방해를 했다고 평가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 부시 행정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공황을 안 오게 한 것만 사실이죠. 그때 부시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만든 게 G20회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또 한국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당히 서로 좀 잘 통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한국의 경제적인 위상이 미국에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든 미국에서 한국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옛날 약속국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 세계에서 미국 본토를 벗어나서 가장 큰 미군 군사 기지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 평택. 그만큼 미국의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국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는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실력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7나라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한국이 세 번째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에서 써준 헌법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고 거기는 귀족제도지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아까 우리 강 선생님이 근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86년, 7년, 8년을 취재를 해보니까 아시아에서 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는 진정한 그야말로 민주혁명을 한 나라는 한국밖에 뿐이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오고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한 파키스탄 학생은 자기는 한국에서 한국 국적 얻고 평생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런 역사관을 갖고 지금 하시고 있는 게 비주얼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찍고 계시는데 그런 고대 우리 문명을 찾아다니다가 보면은 오늘의 한국의 이런 기적이 사실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과거의 역사적인 전통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느낌을 좀 받죠. 그렇죠. 그동안 축적된 뭐가 있는 거죠? 축적된 지식, 기술. 예를 들어서 한지. 우리가 만드는 종이 그게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종입니다. 미국에서 아카이벌 페이퍼라고 그 보관용 종이가 수명이 200년입니다. 우리 한지는 1000년도 더 가요. 그런 아주 우수한 그런 그 문화적인 유산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 찍으신 사진 중에 하나가 제 눈에 익은 게 1974년에서 75년에 걸쳐서 발굴한 황남대총, 그죠? 황남대총에서 나온
시리아에서 만든 유리잔, 그렇죠. 유리병. 유리병. 네. 그 유리 제품이 예를 많이 더 나왔어요. 그죠? 예. 그 사진을 딱 찍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 4세기, 5세기, 6세기. 때, 6세기 그때 이 대한민국 땅에는 로마 그러니까 제국에서 만든 유리 그릇이 들어와 있었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크로드가 그 북방 초원로를 통해서 그렇죠. 고조선, 고구려를 통해서 신라까지 와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왕릉에 묻힌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외국에 보내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극동에 있는 5세기, 6세기의 왕릉에서 로마에서 만든 유리잔이 들어와 있었다 하면은 예. 이게 유라시아 전체가 통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예. 문물이 통하고 있었던 루트가 있었다는 건데, 그건 이제 스텝 루트죠. 예. 초원이, 예, 초원로. 초원, 북방으로. 실크로드는 그거보다 약간 남쪽이고, 네. 여기서 한반도에서 하면은 경주가 이쪽이 종착점이니까, 네. 경주, 만주, 몽골, 예.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하나는 흑해 돌아서 흑해 연안으로 갈 거고, 아니면 시리아까지. 또 하나는 뭐 시리아로 빠지는, 예. 이런 속에 한국이 소속돼 있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조 때 500년 동안은 상당히 폐쇄적이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다시 그런 개방적인 나라, 야성적인 나라로 지금 돌아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옛날. 그러니까 벌써 1200년 전에 장보고라는 그렇죠. 인물이 네. 평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섬에서 태어난 평민이 그 당나라, 일본, 그다음에 신라 이 교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예, 장악하고 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자 중에 하나로 그 그렇죠. 당시에 그 축적하고 자기의 딸을 왕비로 그렇죠. 책봉시키는데 그 노력을 하다가 암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실크로드가 북방로, 그다음에 오아시스로, 그다음에 이제 그 메리타임 해상로로 실크로드가 연결됐을 때 그 점이 바로 장보고가 활동하던 시대죠. 그때 장보고 시절의 그 기록을 남긴 사람이 일본에 있습니다. 예. 일본의 원인, 한자로는 등골 원자에 어질인자 원인이란 스님이 예.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에 와 있는 신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나라를 여행을 하고 거기서 불교를 배웁니다. 네. 그걸 기록을 남겼어요. 네. 네. 그게 입당 구법 순례 행기란 기행문입니다. 예. 거기 보면 장보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 그렇죠. 예. 오늘은 1차로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아주 기자를 미국에서 30년 동안 주류 언론의 핵심 부서에서 또 워싱턴에서 백악관에서 하셨으니까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모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